안녕하세요. 저희 해피월드 TV가 새로운 토크쇼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목을 해피톡톡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변수가 많은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얘기 주제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민 오클랜드 교민 변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뭐 전에는 그 오클랜드 한인회 일하신다고 또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예, 한동안 한인회 봉사를 한다고 맘먹고 했었죠. 네. 오늘 그 해피톡톡 첫 시간인데 우리 옛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긴장은 되지만. 그 뭐 연배가 비슷하니까 네. 1950년 초반 그때 이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중반인가요? 제가 호적상은 아, 196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때는 예. 아기 나면 또 금방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서너 살 되면 이제 호적 신고. 예,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충청도 깊은 산속 산골마을의 그 화전민 비슷한 삼남일리의 장남으로 네. 이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들이죠. 산골 마을에. 네. 괴산 그때 아니에요 혹시? 괴산 문강면 양봉이라고 네. 뭐 괴산에서 읍에서 한 12km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만나기 어려운 동네에서 네. 태어났고 지금도 한 4가정 정도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천에서 용나셨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차 오다 보니까지 왔는데 네,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된 부분은 제가 58년 12월 23일 날 태어났는데 음력으로 네, 네, 네. 제가 태어나서 100일 좀 지나면서부터 홍역이 걸려가지고 제가 죽었었습니다. 죽어서 옛날 시골은 죽으면 그냥 애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산속에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했는데 호적 신고도 안 하고. 예, 태어나서 그런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님은 농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네. 급한 김에 저를 갖다가 마당에 내놓고 멍석으로 덮어놨었대요. 덮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일을 갔다 왔다 계속 하시면서 3일간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 저를 갖다 묻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날따라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작은 집에 계시던 할머님이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네. 그리고 낮에 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멍석이 이게 있으니까 예. 시골 마을 조그맣잖아요, 예. 마당이. 거기에 열어본 거죠. 그 남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할머니 오셨으니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남수가 죽었어요. 홍역 걸려서 이런 거예요. 이름이 남수예요? 예, 제 이름이 원래 변남수? 남수예요. 예. 이제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가 살아온 게 참 지금 여기 온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났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을 건방지게 합니다. 이유가 그래서 보니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근데 할머니도 얼결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야 남수 얘가 죽었다고? 얘가 꿈 들고 있는데 왜 죽어?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저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살아난 게 저의 오늘입니다. 부활하셨네. 예,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60년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하고 같이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쌍둥이가 되셨네 그럼. 저는 3월 3일이고 양력으로 네. 걔는 3월 1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뭐 호적 시스템이라는 뭐 네. 엉망이잖아요. 네. 뭐 시대도 그랬고 누구나가 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뉴질랜드까지 살고 있지만, 저는 덤의 인생이다. 정말 제가 갖고 있던 운명적인 만남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죽었을 것이고, 네. 죽은 것이고, 저는 제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제가 여기 사회에 와서 이방인으로 한국에 태어나서 왔으니까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 사회에 봉사 또는 나눠주고 네. 힘대 베풀어주고 네. 누구라도 만나서 따뜻하게 웃어주자. 그런 모토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변수저입니다. 그 생각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뉴질랜드 와서 드디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워낙 가난하게 제가 대학도 졸업을 하고 네. 이태원 그 목욕탕에 가서 흑인들 군인들 어. 때도 밀어주고 네. 청계천 그 기계상가에 가서 조인트 맞아가면서 기계도 고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겨우.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우중공업이라는 곳에 가서 연구소 가서 굴삭기를 설계를 하고 그때 굴삭기는 전부 다 그 일본에서 수입을 할 때예요. 이걸 국산화 시키면서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산업의 역군으로 이제 몸담아 일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참 내 작은 한 몸이 해준 게 참 많다. 기간 산업도 육성시켜준 부분이 있고 또 벤처기업 제 특허가 있습니다. 기술 네, 특허가 벤처기업을 하면서 또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다른 데보다 월급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고 밥도 정말 많이 좋은 밥을 많이 사주려고 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서 한국에서는 제 살기 바빴어요.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국한적으로 베풀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네.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서 나오는 성의껏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여기처럼 한국에서는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네.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가난에 대한 대물림 또 이 거친 세상살이에 대한 대물림은 나로 끝내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뉴질랜드까지 왔고 네. 이 사회에 와서 몇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노인들 돌보기 또 노인들한테 테니스 가르쳐주기 네. 또 한국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게 해서 무료로 테니스 가르쳐주고 같이 친목 도모하고 이런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 이방인이니까 이 사회에 제가 해준 게 없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많이 해준 게 없고 그래서 저는 도로를 달릴 때만 해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누굴 만나다 따뜻한 웃음과 함께 드리고 따뜻한 웃음을 저한테 전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나중에 좋은 데 가시겠어요? 그래야 될 텐데 제 와이프는 안 데려간대요.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누군가 데려가겠죠. 와이프가 어쩌면 제일 잘 알 수도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는 참 살아가면서 제일 친근감 있고 네. 또 제일 무섭고 네. 때로는 제일 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방송 보시면 안 되는데. 봐야 됩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또 가면 벌 받으시려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벌을 안 줄 겁니다. 약속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충청도 아주 깊은 산골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후에 어린 시절 얘기를 오늘 조금만 듣죠. 오늘 예. 시간이 별로 아이고, 많지 예, 않으니까. 좋습니다. 예, 누구나가 그때 저는 저도 그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쌀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냥 이웃집에 가서 쌀 한 줌 이렇게 구워서 그 보리밥
보리밥 가운데 쌀 한 귀퉁이에 이렇게 넣고 그 밥 해서 도시락 쌀 때는 그 쌀밥만 이렇게 싸주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유, 그 뭐 상류층에서 사셨네. 그래요. 예, 뭐 제가 국장님 뵐 때는 귀공자 스타일이라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측면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농촌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를 제 관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얼굴 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 시절에는 어려웠겠지만 네. 우리 시대는 특히 이제 60년대하고 70년대 얘기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특히 보릿고개를 아시죠? 예, 예. 보릿고개가 보통 이제 3월달 고구마 싸놓은 게 떨어지고 감자 광주에 싸놓은 게 떨어질 때부터 이제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는데 보릿고개라는 게 3월부터 보통 6월 말까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3월이면 이제 춘삼월이라 해가지고 따뜻한 온풍이 불면서 좀 흙이 녹습니다. 그때 집에 먹을 것도 너무나 없고 이럴 때 혼자 어딜 갑니까? 뒷산에 가면 빨간 황토 밭이 있어요. 그 황토 흙을 먹은 얘기를 할 건데 황토를 이렇게 팍 헤치다 보면 황토가 빨간 흙이잖아요. 네. 헤치다 보면 안에 알갱이 계란만한 게 나옵니다. 알갱이 쫀득쫀득하게 굳어 있어요.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황토로. 그때 참 많이 먹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먹고 고소해요, 먹으면. 먹고 배가 불러요. 그 부른 만큼 불려요. 이게 빨리 또 꺼지면 배고픔만 안 되니까 안 고프게 많이 먹는 거예요. 먹고 한 보통 3, 4일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도 뭐 김치도 그렇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데 3, 4일 뒤에 이제 뭐 딩이 옛날에 쌀겨라고 그러죠. 왜 그 예, 예. 방아찌고 그 딩기라고 우리 시골서 등겨. 그러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이제 마시거든요.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살았어요, 저는. 네. 근데 그때 며칠 지나서 이제 이걸 먹으면 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변이 나옵니다. 화장실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얘기가 그 화장실에 가면 똥구멍이 찢어지면서 피가 섞여야만이 네. 그 나오는 거예요, 변이. 그래서 옛말에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뭐 그 황토를 먹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그 생활이 괜찮았던가 봐요. 제가 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당시에 그랬다면은 상류층 얘기예요. 상류층 얘기고 제가 여러 가지를 먹고 살았는데 네. 뭐 얼음 땅을 파가지고 칡도 먹어봤지만 네. 황토 먹은 얘기라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흙을 먹느냐 그러는데 네. 사실 그 흙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미네랄, 예, 미네랄도 있고 또 뭐 지금으로 뭐 얘기한다면 케미컬 쪽에 얘기한다면 칼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임산부들은 당시에 막 죽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임산부들도 그 흙을 먹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먹고 임산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임산부들은 피가 그때 부족하고 하니까 네. 빈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흙을 먹으면 다시 일터로 가고 그때는 임산부들도 애를 갖고도 가서 농사를 줬으니까 네. 그렇게 어렵고 누구나 가난한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그 동네 마을에서는 아주 흔한 네. 그냥 일상적인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흙을 부모가 먹어라 마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먹길래 따라 먹다가 알고 나서 그 과정을 글쎄 한 4, 5년은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네, 4, 5년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왜 양식이 없으면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네. 그 보드라운 그 부분 네. 꺾어가지고 송구라고 그 네, 얘기를 네, 한다고 하는.
겉껍데기를 벗기고 안껍데기 그걸 가지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하던 그건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거는 부유층이에요? 그것도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부유층. 그래도 머리가 깼다고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요새 왜 노래 중에 진성이 부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아, 있어요. 예, 예. 초근목비에 참 이게 슬픈 노래인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초근목비의 그 시절 나가면서 예. 그 초근목비 얘긴데 초근 목피 그러니까 나무 봄에 태어난 껍데기. 새로 나는 걸 목피 네. 속껍질을 먹는 거거든요. 그거 달콤해요. 그거는 고급이죠. 그거는 이제 산주인들이라서 목해 먹게 할 정도로 관리하던 거였어요. 그게 봄에 먹으면 달짝지근하고 네. 소울향도 좋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혹시 제사 지내십니까? 어릴 때는 예. 지내셨죠? 예, 예, 예. 다식이라는 걸 아시죠? 다식.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도 다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이 다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한번 추측이라도 좋습니다. 글쎄요. 다식을 먹으면 그것도 새벽에 먹으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아, 답은 맞추셨어요. 과정은 틀렸지만 뭐 아주 훌륭한 학생이셨어요. 보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건 이 초근목피를 먹을 때는 4월, 5월 달에 이제 먹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 시골에서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구나가 이제 그 적송을 까서 먹는 건 아는데 이 산주인들 피해서 네. 그 그러니까 솔향 그 뭐라 그러니까 송화가루 네. 송화가루를 채취해서 먹은 기억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런닝구도 없었어요. 뭐 이건 뭐 몸빼 바지에 그냥 뭐 이게 입고 있는데 그 소남에 올라가면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 5월 중순쯤 되면 송화가루가 날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날리기 전에 이제 소나무 올라가서 송화가루 채취를 해야 돼요. 날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터득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채취하려면 그냥 안 되잖아요. 우통을 벗었어요. 벗어 널어놓고 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거 모이는 거예요. 뭘 다 날아가고 뭐 30%도 모이지 않습니까? 한 주먹 돼요. 이게 중요한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먹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예, 먹으면 그것도 맛이 좋아요. 사실 지금 먹으라도 좀 먹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각 채취를 해갖고 와서 다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당시에 제사 음식도 많이 시골에서 장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를 먹고 나서 또 화장실에 가면은 그것도 역시 찢어지면서 피가 섞여야 변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그 부활을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요 다음부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피 톡톡 첫 시간 변수 씨를 모시고 정말 변수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